지금 박상용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닐까? 직무 정지됐고 지금 녹취록 등장해서 정말 온 세상에 까발려졌는데, 소위 말해서 나쁜 짓 한 게 다 들통이 났는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인터뷰하고 다닐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 보니까 곧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고 나가게 되는 검사들, 이런 검사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 퇴직 후 혹은 징계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출마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의 효과가 파면인데,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징계만 해갖고서 끝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 갖고서 과연 그것이 적정한 처분이 될는지 네. 의문을 가는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 과거의 정치검사들이 보이던 행태들이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특정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죠. 그 전형적으로 한동훈이가 보였던 모습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길을 가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던 정치검사들이 버젓이 지금 국힘에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 아, 저게 내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혹시 그 거죠. 영상 보셨어요? 어떤 거? 그 저기 박상용 검사가 누구죠? 곽규태원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 예, 그다음에 예, 윤상현한테 맞습니다. 예. 전화번호 다 서로 넘겨받고 전화번호 끝내라고. 그들끼리는 한 식구니까. 네. 예. 제가 지난 회의 때 짜고 치질 거니 뻔히 안다, 그 수준 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나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밖에서 인사하고 뭐 보십시오, 뭐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뭐라 했냐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시간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짜고 치지만 내가 일할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짜지 말라고 한 거고, 오늘은 또 뭐 박상용 검사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뭐 단독 청문회 한다고요? 그 작전회의 하러 가는 겁니까? 작전회의 하러 가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대변인들은 나가서 하셔라, 다른 얘기 하지 마셔라 하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뭐 공소 취소 뭐 한다는데 그 나경원 의원님은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이 뭘 지금 와가지고 공소 취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박상용 검사랑 작전회의 하실 거면 빨리 나가셔서 이 회의 방해 그만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지금 예. 법무부가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사위가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니까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 거기다가 피의자 입건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인데 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합니다. 여전히 네. 타 방송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러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치인은 부고 빼면은 다 좋은 뉴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박상영 검사도 어떻게든 마인드 트레이닝을 아주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어떤 기사라도 나한테 나면은 좋은 일이다, 호재다, 그리고 나한테 별의 순간이 왔으니까 열심히 파이팅해서 내가 다시 한번 뭐 국회 입성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은 아니고 처음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인이 언론 보도,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뿌려놓은 말들이 나중에 다 이게 결국에는 수사, 조사, 재판 갈 때 발목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조특위에 나가가지고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예. 그런데 나가서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하고 90도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에게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소위 말로 전화번호 딴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윤석열 라인으로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열일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나의 입지나 베이스는 국민의힘이라는 전제를 이미 알고 있고, 보통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검사가 정치적으로 진출하기 매우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내가 탄압받고
받고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저항하면은 다음이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회에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 가면은 본인 출연한 거 댓글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페북을 보니까 네. 그 자기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바로 태그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해명 아닌 그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노이즈가 심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한동훈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이 뭐 부산 출마할 거다 막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또 대부분의 주류에서는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또 한동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윤이 한동훈을 보든 윤석열을 보든 아 우리도 잘하면 정치권으로 갈 수도 있고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의 꿈을 키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라인 잘못 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의 정말 당 해체 위기에 있는 국민의힘에 본인이 이렇게 얻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박상용이 왔어? 국민의힘이 멋진데 정말 그렇지 문제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지해야지 박상용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할 사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상당히 비호감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 일말에 그런 본인의 책임이 있으면 그동안에 왜 정치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검찰을 비판했던 한 당사자로서 이 말에 염치 있으면은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나가서도 조금 더 점잖고 예의 있게 필요한 선서나 아니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수사만 해봤지 수사를 당해본 적은 없어요. 예. 질문을 해봤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뻔뻔하게 끝까지 자기 할 만하면서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게 검사가 정말 피도 안 마른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그냥 칼잡이로 지금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에 그리고 대해서, 예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은 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박상용 검사가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TF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수사 받을 거예요. 수사 받으면 자기가 종범이고 주범이 누군지 다 밝힐 겁니다. 박상용 오늘 검사 오늘 행태 봤죠? 저런 행태들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면 큰일 난다. 시그널 줘라. 나 보호해달라. 이런 시그널까지 있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 행태가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까? 수사 오래 해보셨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장관님? 저런 행태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의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숙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 카르텔이 뭐였냐?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박상용 검사를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타고 올라갈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구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 건데 그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했잖아요. 네. 이른바 전화 변론인데 이 전화 변론을 할 때마다 그 킥스에 기록하게 돼 반드시 있어요. 기록하게 돼 예,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했다면서요. 네. 예. 우리가 그 서부지법 폭동 때 보면은 판사실로 가자 하면서 가가지고 판사들 있는 층으로 가서 그 이렇게 투명한 문을 깨잖아요. 예. 그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리고 그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 법조비리라는 게 터진 이유로 예. 과거에는 판사나 검사를 그냥 방에 가서 무시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애초에 발본색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슨 목적으로 왜 와서 누구를 얼마 동안 만났는지를 기록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기록부가 비치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그냥 뭐 검찰은 어차피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처벌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이득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공무원 복무 규정, 검찰 내 복무 규정을 위반한 거는 확실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품위유지 의무라기보다는 성실 의무라고 되겠죠.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예. 직무 수행을 안 하고, 예. 그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이제 그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박상용이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수원지검에도 현장 검증을 갔지만 중앙지검에도 갔었고 어제 오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2박 3일 동안 구치감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구치감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현장 갔던 분들이 눈으로 보셨겠지만 사진도 못 찍고 우리가 본 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도를 봤는데 아주 좁은 공간, 뭐 2평 남짓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2평은 좀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어떤 아무것도 없대. 뭐 화장실도 침구도 없고. 뭐고 없고 그냥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있고 그냥 칸칸칸칸 있는데 창문도 없고 이런 공간에 원래 사용 용도는 뭐 조사를 받을 때 대기를 한다던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기 전에 대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범들 간에 조사가 끝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잠시 기다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검사들 중에도 여기를 안 가본 사람이 수두룩하답니다. 근데 여기에 남욱이라는 피의자를 그것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와갖고 그러니까요. 거기다 두고 2박 3일 동안 냅뒀다는 거예요. 구속 수감된 사람을 굳이 그러고 글로 나서 데려와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배를. 우리는 환부를 뭐 어쩌고 장기를 어쩌고 가족 사진 보여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사 기법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압박을 넣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원하는 걸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부도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닿겠어요. 가족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수사의 전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구치감에 2박 3일이나 있었던 사람은 남욱하고 유동규밖에 없었대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 남욱을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막 진술이 자꾸 바뀌고 할 때 제가 남욱을 만나러 갔다 왔잖아요. 예. 남욱이 그때 되게 정말 그렇게 말을 했었었어요. 오레스트 컴퍼 여기서 또 나오네. 자기 너무 힘들었다. 네. 그 당시에 검사들이 자기를 어리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막 뭐라고 협박도 하고 정말 힘들었다. 특히 애 얘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건 애하고 너무 와이프하고 어렵지. 외국에 있었었는데 나는 그냥 와가지고 사실은 그 전에는 검사들이 자기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오면 니네 자식이랑 와이프는 안 건드리고 네가 그냥 다 정리하고 협조만 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와가지고는 막 180도 달라지면서 이런 특정한 식으로 대답하라고 막 자기를 괴롭혔다는 얘기를 그때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나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구치감에 2박 3일 갖다 넣어놓고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고 자기가 정말 그때부터 말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남욱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죠. 그렇죠. 변호사를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그렇게 한 건 사실 제가 이게 처음 봤어요. 기가 막힌 게 그런 겁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6일 날 이 남욱 변호사가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남욱 변호사가 나오면 이게 이제 국민들 앞에 어찌 보면 남욱 변호사가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될 그렇죠. 텐데 예. 어떤 얘기들을 확인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남욱이 받았던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을 갔다가 뭐 이렇게 했던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별건에 별건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변호사 비용이 방북 비용이 되는 이 과정 이 과정의 출발점에 남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가장 힘을 줬던 사건이 어쨌든 이 대장동 사건인 거잖아요. 예. 그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도 그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수천억을 해먹었다. 그 마타도를 퍼뜨렸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뭐 그분 이런 단어 만들어내면서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검찰이 그때는 어떤 타깃을 보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네,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진술 조정을 해간 거잖아요. 그리고 1차 수사와 2차 수사의 차이 이런 이제 말하자면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춰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남욱이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JTBC에서 동행했었죠. 인터뷰를 했었을 예. 때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완전히 말을 이제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말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말이 바뀌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정일건 검사라든가 등등등등이 어떤 식으로 본인을 위협하고 협박했는지 정일건 검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애 사진을 보여준 거는 얘를 심리적으로 위로해주기 위한 인도적 것이었다. 뭐 이런 차원이었다.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내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너는 그 안에서 실제 이 녹취록이 사실은
특정 단어들이 몇 개가 조작된 게 확인이 그렇죠. 됐잖아요. 예, 정형학 녹취록. 예. 그럼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이 사실은 이게 아니었다라고 네가 나중에 처음에는 다른 재판에서는 이걸 인정하다가 나중엔 또 말을 바꾸게 되는 게 그렇죠. 왜 바꾸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남욱이 진술을 바꾸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라는 그렇죠, 진술을 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예. 완전 뭐 대서특필됩니다. 완전 난리. 그러면 그게 아주 컸죠. 예, 그 과정에 대한 어쨌든 남욱이 왜 내가 그런 아. 진술을 했는지 그 이제 그게 사실이었으면 그때 이재명 시장 구속시켰겠죠. 이재명 지사 구속시켰겠죠. 근데 결국엔 검찰 수사로도 입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 진술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증거가 없을 때 이 관계자들의 말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싶은데 목표치가 너무 뚜렷하면 남욱이란 사람을 아주 그냥 코너로 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감이니 뭐니 아주 이례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했고 실제로 그게 분기점이 된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줬니, 유동규한테는 얼마를 주고 정진상한테는 얼마를 줬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이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진술하게 된 그 경위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원인과 검찰의 그 당시에 회유 태도가 어떻는지는 진짜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네. 이것을 본인이 어떤 이유로 다르게 표현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장동부터. 그러면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정영학, 김만배 이름 수없이 나왔던 그 인물들과 어떤 도모를 했었고 그 도모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것인데 검찰을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모든 결론은 이재명으로 가기 위한 무언가였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의 그림을 사실 남욱이 다 그린 거예요. 남욱 진술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욱이 말하면서 시작되고 남욱의 맞습니다. 말로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다. 이 얘기를 남욱이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이권에 이재명 시장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걸 남욱이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입증된 거 뭡니까? 유동규한테 준 돈 유동규가 그때 높은 사람들 갖다 준다 그랬다. 예, 예. 그래서 김용이랑 정진상이 엮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오래돼 갖고 가물가물한데 굉장히 많아요. 남욱 다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물증으로서 와 이거 나왔다. 네. 맞아요. 여기 이거 다 있다. 그랬는데 봤더니 막 표현 글자 바뀐 게 막 있어요. 지금 이걸 썼다는 그 속기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예,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남욱 변호사의 말로 이 사건들을 검찰이 엮어갔던 것도 있지만 남욱 변호사의 말로 사실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말로 방어를 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욱이 처음에 JTBC 기자랑 만나서 들어올 때 그 뭐 CR도 안 맥힌다 등등 했던 그 얘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바뀌었겠느냐 등등에 대한 의혹들도 동시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하자면 대북 사업 관련된 얘기도 이재명 그 시장이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남욱 씨가 자기가 유동규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업이 잘 되면 30억대 규모의 대북 사업 자기가 하기로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 이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북 지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욱 씨가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리고 김승원 의원이 질문한 거가 사실은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정영학 녹취록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녹취록이 아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그 사업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양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김용, 정진상이 문제가 됐다면 그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라도 좀 제대로 나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록을 쭉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대장동 수사팀에서 갑자기 나중에 이걸 급조하기 위해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뭐 형님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남욱 씨나 아니면 속기사한테 정확히 물어봐야 될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 니네들의 대화에서 제일 주된 내용이 뭐였었는지 또 내지는 그 당시 성남시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걸 아주 다 짚어버려야 되는 거죠.